최근 베트남 호찌민 교민 사회에 충격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한국인 남성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이웃 주민의 악취가 난다는 신고로 발견된 30대 남성의 사망 사건은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평온했던 해외 아파트에서 벌어진 두 건의 비극. 우리는 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발생한 두 건의 충격적인 한국인 사망 사건의 전말을 짚어보고 해외에서 우리 자녀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해외 안전관리 요령과 영사 조력 시스템까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난 7일 베트남 호찌민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경로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웃 주민이 이상할 정도로 심한 악취를 느끼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서 비로소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으며 욕실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시신이 심하게 부패했다는 사실은 사망 시점을 정확히 알기 어렵게 만듭니다. 현지 경찰은 사망 원인을 급성, 병사 혹은 극단적 선택 또는 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가 심한 경우 독극물이나 외상 등의 흔적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 홀로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고독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A씨가 혼자가 아니었거나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악취로 인해 발견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지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지만 외국에서의 부검 절차는 유가족과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주호찌민 총영사관은 유가족에게 이 같은 상황을 통보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며 언어와 법적 절차 면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불과 한 달 전에도 비슷한 비극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3일 20대 한국인 남성이 대형 가방 안에 담긴 채 주택가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시신을 담은 가방을 유기하고 달아난 20대 한국인 남성 2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타국에서의 사고가 아닌 한국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강력 범죄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인들이 시신을 대형 가방에 담아 유기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이거나 심각한 분쟁 끝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동족 간의 범죄는 주로 금전적인 문제, 사업상 갈등 또는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면서 발생합니다. 해외에서는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작은 갈등이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곤 합니다. 호찌민 교민 사회에서는 이 두 사건으로 인해 혹시 내 가족도 하는 불안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입니다. 현지 경찰은 이 두 사건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개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한국인 사망 사건은 해외 치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족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유가족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주재국 한국 총영사관의 조력입니다. 영사 조력이란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것을 넘어 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총영사관은 현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또한 유가족의 현지 방문 시 입국 절차를 돕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및 운구 또는 장례 절차를 현지 법규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통역 및 행정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부검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검은 유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종교적, 개인적 이유로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현지 상황과 법적 결과를 정확히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한국과 법 체계나 수사 방식이 달라 유가족들이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외에 있다면 비상시 총영사관의 연락처와 역할을 미리 숙지하도록 반드시 당부해 주십시오. 해외 안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해외 거주 시 개인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혼자 생활한다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첫째, 정기적인 연락 체계.
매일 또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연락을 주고받도록 약속하십시오. 첫 번째 사건처럼 뒤늦은 발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상 연락망 공유. 현지에서 가장 믿을 만한 지인 한두 명과 총영사관 연락처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십시오. 사업이나 금전적인 갈등이 발생하면 가족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당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처럼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완충장치입니다. 셋째, 현지 생활 기반 마련. 거주지, 직장 또는 학교 주소를 한국 가족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과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거듭 당부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발생한 2건의 충격적인 한국인 사망 사건을 통해 해외 거주 안전의 심각성을 되짚어봤습니다. 타국에서의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주호찌민 총영사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해외에 계신 모든 교민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정보를 꼭 필요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